걷기를 잃은 시대,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당뇨병, 고혈압, 치매, 암, 우울증, 불면증, 관절염까지 모든 병을 이길 강력한 힘은 걷기에서 시작된다. 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가오 가즈히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가정의학 전문의인 저자는 의사들이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대부분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열쇠가 걷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돈도 들지 않고 후유증도 없는 데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걷기는 생활습관병 개선은 물론 면역력을 높여 약을 끊게 만들고 세로토닌 분비로 행복감은 물론 통증도 줄이는 데다 뇌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 머리 또한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걷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대로 걷는 여러 방법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걷기 습관화에 도전해 보실 분들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상에서는 걷기의 힘 몇 가지와 효과를 배로 늘려줄 걷기 방법들, 그리고 영상 후반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걷기에서는 저자가 전하는 29가지 걷기에 대한 메시지를 짧게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그들의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전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과 같은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 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안해진다.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다소 어려운 용어를 나열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최근 위와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전이라면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 변비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수롭게 넘어갔을 증상들인데 이제는 그럴싸한 병명이 붙어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도 위장 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익히 알려졌듯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채소를 멀리하고 걷지 않게 되면서 변비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내원한다. 나는 꼭 걷기를 권하지만 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걷지 않는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인 푸른이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다만 자리에 몸져 누운 환자는 점점 혼자 힘으로 배변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원래 누워서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배변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걷지 않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장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뇌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란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며 장벽에 붙어 산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경우다. 인간 사회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나쁜 사람이 늘어난다. 장내 세균도 이와 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울증과 관련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 분비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뇌 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지구상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40억 년 전이고 동물로 진화된 시기는 5억 년 전인데 최초에 생긴 신체 기관은 장이었다. 지금도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뇌와 심장 없이 장만 존재하는 강장동물이 있는 반면 장이 없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뇌보다 장이 우선이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생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면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의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천천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정리하자면 배꼽 아랫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턱,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다리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한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발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걸을 때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 이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몸통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신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반면 여러 근육에 힘이 분산돼 한결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폐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잔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나는 과장을 조금 섞어 북한 병사처럼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도 머리를 쓴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자전거는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꼼짝도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전거와 걷기는 전혀 다르다. 운동할 때는 몸에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 뼈와 근육에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걷기를 권하면 그럼 내일부터 뛰어야겠어요 라고 답하는 환자도 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걷는 동안에는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다. 반면 뛸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착지할 때는 한쪽 다리의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조깅을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가장 무서운 문제는 돌연사다. 달릴 때는 걸을 때에 비해 심장박동이 훨씬 급격히 상승한다. 운동 중에 쓰러질 가능성을 비교하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압도적으로 높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걷기만으로 부족할 때 가볍게 달린다면 괜찮겠지만 평소에 전혀 걷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 즉 댄스를 추천한다. 나는 걷기의 연장선에 춤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즐겁지 않은가.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의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해도 된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의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을 구석구석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의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뇌내 신경세포의 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 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책을 읽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고가 촉발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걷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걷기 제1장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의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생활 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식이요법만으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움직여야 살이 빠지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대사 증후군에 걸리기 쉽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를 유발한다.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 치매 증세를 약으로만 다스리려는 방법은 잘못됐다. 걷기는 몸과 뇌, 마음까지 다스리는 최고의 예방책이자 최강의 치료법이다. 치매 환자를 걷지 못하게 하거나 사회와의 접점을 차단하는 간병은 절대 하지 마라. 암에 걸려도 걷기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안해진다.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해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
걸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장이 변하면 뇌 내 호르몬 균형도 바로잡힌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약물보다 걷기를 활용하자. 항우울제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산책으로 잠의 질을 높이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고 낙상사고와 치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아침에 햇볕을 듬뿍 쬐며 걸으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된다. 걷기는 긴장한 뇌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통 증후군,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공황장애와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한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무뎌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걷기만으로 약 없이 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한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거나 증상이 발현된 초기에 걸어야 한다. 우리의 자연 치유력만이 약 없이 감기를 고칠 수 있다. 제2장 의료상식에 속지 마라.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제약회사가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걷기로 자가치유력을 높이면 이러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나오는 신약.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약회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노화를 막는 방법은 약도 의사도 아닌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은 사실일까? 건강을 위해서 굳이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건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본인 하기 나름이다. 뼈가 부러졌더라도 2차 골절을 막으려면 반드시 걸어라. 골절은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골절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뼈는 알아서 붙는 법이다. 뼈가 부러졌다고 안정만 취하다 보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입원으로 누워 지내면 골밀도가 떨어져 2차 골절의 위험이 생긴다. 재택의료의 상식은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다. 제3장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걷기의 기본이다. 똑바로 섰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자세가 비뚤어진 사람이 많다. 단전, 견갑골, 골반을 체크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거울로 본인이 선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해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걸을 때는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누구나 뒤틀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걷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관절과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된다.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하체에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임으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척추를 쭉 뻗으면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는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보자.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끈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머리와 몸을 함께 쓰면 창의력이 샘솟는다. 묵묵히 걷기만 하기엔 어딘가 아쉽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걸으며 이루어졌다. 발걸음을 옮기며 복잡한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면 멋진 시가 퐁퐁 솟아나온다.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라. 걷기용 운동화를 고를 때는 걷기에 특화되고 본인 발에 잘 맞으면서 무엇보다 걷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고르자. 저녁에는 발이 붓기 쉬우므로 아침보다는 저녁에 신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두 손이 가벼워지면 걷기가 2배는 즐거워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로 백팩, 두 번째로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활용하자. 부담스러운 걷기는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걸어라. 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신나게 걸어보자. 생각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이 근사한 피트니스 센터로 변신한다. 하루 중 언제 어디에서든 걸을 수 있는 걷기의 달인이 되자. 몸이 불편하다면 보조기구를 활용해라. 누구나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손잡이, 누군가의 손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하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라.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걷기의 연장으로 간단한 춤을 따라해보라. 알맞은 운동량이라는 점에서 걷기보다 우수한 운동은 없다. 자전거 타기는 부족하고 달리기는 지나치게 많다. 본인 한계의 절반쯤 되는 속도로 걷자.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즐겁게 춤을 추자. 러너스 하이만큼 짜릿한 워킹 하이의 기분을 느껴라. 걷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 중에는 걷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많이 걷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기가 넘친다. 걷기만으로도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 바쁘더라도 짬을 내 걷다 보면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오히려 올라간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 뇌내의 산소량이 증가하므로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뇌가 자극돼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신경회로가 많아져 머리가 좋아진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걷자. 걸으며 머릿속을 비우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 걷기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골프가 취미인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다. 골프를 치며 많이 걸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걸으며 위협을 이뤘다. 위인이 걸어온 길을 더듬으면 걷기는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속 위인들이 진리에 눈뜨거나 예술적 재능을 꽃피워 위협을 달성한 원동력은
분명 걷기였으리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걷기 관련 책을 좀 읽다 보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유독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전신운동과 생각하면서 걷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걸을 때 음악을 듣거나 여러 생각을 정리하곤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제시한 50에서 30 뺀다던가 다른 방식의 숫자 계산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라 머리가 쫙쫙 조여질 것 같긴 합니다. 뒤로 당겨서 견갑골 조여주는 게 관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걷다 보면 자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다 보니 팔이 자연스레 밑으로 내려가 흐느적거리기 일쑤인데요. 제대로 걸어봐야겠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요즘, 가까운 곳으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